자, 물권법 하겠습니다. 양도 많고 내용도 어렵죠. 매매와 같은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봤던 법률 행위를 통해서 당사자가 원했던 권리 의무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생기는 권리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물건에 관한 권리, 물권이 있게 됩니다. 총론 부분과 강론 부분이 있고요. 이제 강론에 가면 7개의 물권이 나옵니다. 우리 시험 면범에. 개개의 권리가 어떤 것이고, 어떤 특징이 있고, 그 권리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강론 가서 보면 되고요. 총론에서 이제 물권의 공통적인 내용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4문제, 10문제, 여기서 한 3, 4문제, 여기서 10에서 11문제 정도 나오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근데 이제 좀 약간 변동이 많아요. 총론에서 한 문제 나오고 강론에서 13문제가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몇 문제 나오는가 이런 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총론 부분은 크게 물권의 기초가 되는 물권 일반에 관한 내용, 이거 이제 물권 일반론 이렇게 부르고요. 그다음에 그 물권을 취득하거나 물권을 변경하거나 소멸하는 물권 변동과 관련된 게 물권 일반론과 물권 변동론 이렇게 두 덩어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총론 부분은. 그러면 물권 일반론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까? 물권의 뜻과 특징이 일단 있고요. 물권의 뜻과 특징. 또 이제 물권의 주체, 물권의 객체 이런 게 있고요. 네 번째로 물권의 종류 이런 게 물권의 종류. 그 다음에 물권의 공통의 효력이라고 일반적 효력 이런 게 하나 나와요. 일반적이라는 건 이제 공통. 개개 물권의 효력 말고 물권의 공통적 효력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요. 자, 그 중에서 이 주체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객체 자체도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여기에 일물 일권주의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물권 법정주의라는 게 그러니까 몇 가지 원칙들을 보는 거예요. 물권법 파트에 적용되는 민법상의 몇 가지 원칙들이 나와요. 그 원칙들이 어떤 게 있는가를 여기서 보는 거고요. 일반적 효력에는 우선적 효력이라는 게 하나 나오고요.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정도 되어 있고요.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나와요. 지금 써 있는 거죠. 일물일권주의, 법정주의, 우선적 효력, 물권적 청구. 뭐 이런 데서 보통 문제가 나오고 그 중에 요놈이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렵습니다. 그럼 물권의 뜻이 뭘까?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지배하는 권리.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인데 물건이 뭐냐? 물건이 뭐냐? 첫째, 물건이 뭐냐?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 이게 우리 민법상 물건이에요. 민법 98조에 있어요. 몰라도 됩니다. 두 번째, 그 물건의 종류가 부동산과 동산,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99조부터 101호까지, 101조까지. 그 중에 부동산하고 동산만 좀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된다. 일단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 동산이고요. 부동산은 토지하고 그 정착물. 이게 부동산으로 되어 있고요. 정착물이란 당연히 그 땅에 단단히 고정이 되어 있는 물건을 말하게 됩니다. 이때 정착물은 건물이란 놈과 건물 이외의 정착물, 이 두 개가. 건물과 건물 이외의 정착물. 건물 이외의 정착물 중에 대표적인 게 나무 같은 게 있겠죠. 수목. 이런 거. 자, 이때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고요.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고, 수목은 토지의 일부 이렇게 됩니다. 건물 이외의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머릿속에 일단 있어야 돼. 이게 원칙이에요. 우리 민법상 부동산은 두 개, 토지하고 건물. 자, 이게 물건이에요. 그 토지나 건물 또는 동산을 지배하는데 지배라는 건 사용하기도 하고 임대하여 수익을 내기도 하고 팔아버리기도 하고
사용, 수익, 처분 세 가지를 지배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지배를 할 때 절대적으로 지배를 하고 직접적으로 지배하며 독점적으로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권이란 물건을 절대적, 직접적, 독점적,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 이렇게 되죠. 내가 자동차를 사가지고 자동차라는 물건을 사용하기도 하고 수익하기도 하고 처분하기도 하고 이런 게 물건이다. 자, 특징 채권과 구별하자.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뭐뭐 해라, 행, 위를, 청, 구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가 채권이에요. 돈을 갚아라, 민법을 강의해라, 내가 너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으니 네 물건을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것들이 뭐다? 채권. 그래서 첫째,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고요. 채권의 객체는 채무자의 행위. 이게 채권이 됩니다. 두 번째,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하죠? 그게 절대적이에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이건 내 거다. 이거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걸 절대적이랍니다. 반면에 채권은 채권자가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요? 채무자한테만. 이걸 상대적 권리 이렇게 말을 해요. 두 번째, 내가 내 물건을 지배할 때 타인의 협조라든가 타인의 동의라든가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그냥 내가 직접 사용하면 돼요. 누구의 동의나 누구의 협조가 필요가 없어. 하지만 채권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협조해 줘야 되죠. 뭐뭐 해라! 그럴 때 채무자가 해야 돼. 이거를 간접적 권리. 물권은 내 물건은 나만 사용하는 독점적이면서 배타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내 물건은 나만 사용할 수 있고 내 물건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려면 나의 승낙이 필요하지요. 이게 독점적이야. 하지만 채권은 비독점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이정환이에 대한 민법을 강의하라는 채권 평등하게 갖고 계시죠? 나한테만 독점적으로 강의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독점적. 그 다음에 물권과 채권 공히 재산권이에요. 그렇죠? 재산권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팔아먹을 수 있고 상속할 수 있다. 양도 상속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물권도 양도성이 있다 없다? 있어요. 채권도 양도성이 있다 없다? 있어요. 팔아먹을 수 있어요. 둘 다. 그러면 물권과 채권은 양도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이죠. 따라서 구별이 안 돼. 하지만 물권은 양도성을 제한을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팔아먹는 거, 내가 물건 팔아먹는 거 제한을 못하는 게 원칙이야. 하지만 채권은 제한이 가능해요. 채권을 팔아먹으면 채무자 입장에서 채권자가 바뀌죠. 이거 하지 마라. 채권 팔아먹지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물권과 채권은 공히 양도성이 있으나 물권은 양도성을 제한할 수 없는 게 원칙이고 채권은 양도성을 제한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이거를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물권은 양도성이 본질적이다. 물권은 양도성이 뭐라고요? 본질적이다. 반면에 채권은 양도성이 비본질적이다. 이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권의 양도성은 본질적, 채권의 양도성은 비본질적. 네? 그 표현의 의미가 뭔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물권 관계를 규율하는 물권법, 강행규정입니다. 대부분. 채권은 쥐들끼리 합의로 잘 하면 되죠. 다만 다툼이 생기면 민법이 그때서야 개입을 합니다. 따라서 채권법은 대부분 임의규정. 대부분, 전부가 아니고 물권은 대부분 강행규정, 채권은 대부분 임의규정. 이렇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시험에 물권과 채권을 비교한 설명이자 틀린 것은 해서 답이 이걸로 나왔어요. 물권법 규정은 대부분 임의규정의 성격이 있고
채권법 규정은 대부분 강행 규정의 성격이 있다. 이게 답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딱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물권의 뜻과 물권의 특징을 채권과 비교해서 좀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구별하고 계셔야 되죠. 두 번째 주체, 이거 우리 시험범위 아니라 그랬어요. 자연인하고 법인이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 공동소유 가서 다시 한번 봅니다. 주체, 자연인, 법인. 자, 세 번째 객체. 이미 했지요? 물건이라고. 그죠? 그리고 물건은 부동산, 동산으로 나눠지고 부동산은 이런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때 이 물권의 객체인 물건에 관해서는 일권주의라는 게 나온다. 뜻,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권만 있어야 한다는 원칙,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유는 독점성 때문에. 일물일권제 취지, 뭐 때문에? 독점성 때문에. 물권의 독점성 때문에 하나의 물건에는 물권이 하나만 있어야 한다. 이런 원칙이 나오게 되고요. 세 번째, 먼저 기억하실 게 일물의 표준이죠. 기준. 뭐가 하나의 물건이냐, 그 기준. 자, 동사는 뭐 대부분 기준이 마련돼 있죠. 배추 한 포기, 이렇게. 연필 한 자루, 옷 한 벌, 뭐 이런 식으로. 자, 부동산이 문제죠. 토지는 필, 공간정보법상 필. 일필 토지가 하나의 땅. 건물은 동. 한 동 건물이 하나의 건물.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일물의 표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일물일권제 내용이 뭐냐, 내용이. 뭐 이렇게 되겠죠. 한 세 가지 정도. 물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 일부. 물건의 일부.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의 물건, 일부. 여기에 물건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게 첫 번째가 될 거예요. 하나의 물건 일부에 하나의 물건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물건이 여러 개 있어. 두 개가 있어. 이 전체에 하나의 물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이것도. 이게 원칙이겠죠. 일물일권제의 내용. 하나의 물건, 일부에 하나의 물건이 있을 수 없다. 수 개의 물건에 하나의 물건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세 번째, 물건이 하나야. 거기에 물건이 두 개.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말하게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일물일권주의란 하나의 물건에서 물건이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이 세 가지를 내용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하다. 예외가. 먼저 첫 번째 예외. 하나의 물건 일부에 안 되는데 되는 거. 그렇죠? 하나의 물건 일부에 안 되는데 되는 거. 두 번째. 여러 개의 물건에 하나의 물건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되는 거. 안 되는 게. 요때 요 물건들을 집합물이라고. 제가 돈사가 하나가 있는데 그 돈사에서 돼지를 100마리를 길러요. 이때 나는 더 이상 돼지 기르기 싫어. 그래서 땅하고 돈사하고 돼지를 한꺼번에 팔아. 이때 돼지 100마리를 하나 계약서를 써야 될까요? 그냥 돼지 100마리 전체를 마치 한 마리로 보고 한 번에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물건을 묶어가지고 마치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할 수가 있더라. 그때 물건을 뭐라 한다? 집합물. 이렇게 집합물. 세 번째. 아파트가 하나 있다? 근데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갖고 있고 후순위 은행이 또다시 돈 빌려주고 또 저당권을 갖고 있다. 이게 되냐? 된다. 갑소유 하나의 아파트에 두 사람이 각각 순위를 달리하여 저당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예외가 있다.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예외가 될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요 두 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거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데 요 놈이 문제가 된다. 하나의 물건, 일부의 물권이 인정되는 경우. 자,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일필토지 일부와 일동건물 일부. 일필토지 일부와 일동건물 일부. 자, 일동건물 일부. 두 개. 전세권 돼요. 뭐가 된다고요? 용익물권 중에 전세권이 됩니다. 용익물권 중에. 그다음에 아파트. 구분소유권. 이런 게 되겠죠? 일동건물 일부예요. 뭐 어렵지 않아요. 요 놈이 문제죠. 하나의 땅 일부.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땅 자체 일부. 여기에 뭐가 가능해?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하나의 땅 자체 일부에. 또 하나가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하죠. 아까 봤던 요놈. 토지 일부에 해당되는 건물 이외의 정착물. 건물 이외의 정착물은 뭐의 일부? 토지 일부. 그쵸? 여기에 별도의 물권 인정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리고 이 건물 이외의 정착물은 보통 한 4가지 정도가 문제가 된다. 내가 소나무를 10,000그루를 가지고 있다. 수목의 집단. 편백나무를 할까? 편백나무 10,000그루 갖고 있다. 근데 편백나무 요새 많이 쓰이죠? 편벽이에요? 편백이에요? 편백이에요? 좋아요 그거? 집에 편백나무 베개가 하나 있는데 목 뒤지게 아파. 그 배구 잡으면. 그거 배구 잡으면 머리가 막 되는데 안 밝아. 편백나무가 아니라 편50나무인가? 잘못 짜가려 놨나? 자, 수목의 집단하고 수목 나무 1그루, 여러 그루 1그루. 그다음에 아직 사과 나무에서 수확을 하지 않은 사과. 물과실 이렇게 보죠. 이제 무, 배추 같은 거, 농작물. 4가지. 그 중에 수목의 집단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가 가능하고, 이걸 임목등기를 하죠.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소유권도 되고 저당권도 되고 이렇게 되죠.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등기가 되면 뭐도 되고 소유권도 되고 저당권도 되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 세 놈. 명인방법이라고 이름표 붙이는 거 생각하죠. 이름표. 관습법상 인정되는 공시방법인데 이름표 따위를 붙여가지고 소유권의 객체로 할 수 있다. 뭐의 객체? 소유권의 객체. 저당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명인방법 통해서. 소유권의 객체로 할 수 있다. 다만 이 명인방법이 유효하려면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하는 수목이나 수목입단의 미분리과실이 범위가 특정이 돼야 되고,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특정. 플러스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어야 된다.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명인방법은 유효해요. 그래서 갑이 소유하는 이면에 나무가, 편백나무가 10,000그루가 있었는데, 10,000그루가. 내가 그거를 5,000그루를 샀어. 그럼 그 5,000그루가 내 거라는 걸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첫째, 그 5,000그루가 어떤 건지 특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산 5,000그루를 뭐 표시를 하든 울타리를 두르든 기존의 나머지 5,000그루와 구별해 질 수 있게끔 특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5,000그루를 사가지고 그 임야 입구에다가 이렇게 써놨어. 편말을 딱 박아가지고 이 이면의 편백나무 10,000그루 중 5,000그루는 정한이 소유 이렇게 놨어. 그런데 그 5,000그루가 어떤 건지 정하진 않아놨어.
그럼 사람들이 봤을 때 그 10,000그루 중에 5,000그루, 이정한 소유 5,000그루 어떤 건지를 알 수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럼 특정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따라서 명인방법의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죠. 그죠? 두 번째, 특정을 했어. 제가 울타리를 쳤어. 5,000그루를. 그런데 울타리를 친 다음에 나무마다 동그라미 표시를 해놨어. 이렇게. 그렇게만 해놨어. 그럼 사람들은 특정은 되어 있으나 누군지를 모르죠. 그럼 이것도 명인방법으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죠. 명인방법이 유효하려면 객체가 특정되고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죠. 그래야지 소유자와 해서 또 판례가 또 무슨 아호도 된대. 아호, 개똥이 뭐 이런 것도 된대. 예? 동네 사람들은 개똥이가 누군지 다 안돼. 뭐 이것도 된대. 뭐 그런 판례도 있어. 옛날엔 그런 것도 또 출제하고 그랬었어요. 개똥이를 왜 출제해 도대체? 특정 소유자 인식. 그래야 명인방법은 유효하다. 어쨌든 명인방법을 통해서는 소유권이 됐다. 소유권. 저당권 따낸다. 그다음에 농작물. 이제 요 놈이 문제죠. 일단 농작물은요. 첫째가요. 우리 대법원에 할 때 무조건 누구 소유? 경작자 소유예요. 내 땅에서 내가 경작을 했든 남의 땅에서 경작을 했든 남의 땅에서 경작을 할 때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했든 무단으로 했든 따지지 않고 경작자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이 경작자는요. 명인방법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것도 필요 없어요. 무조건 경작자 소유예요. 그런데 세 번째, 이 경작자가 농작물을 미수확 상태에서 팔았어. 양도. 우리 저쪽 이제 뭐 고냉지 배추 같은 거 보면 배추 경작하기 전부터 미리 중간 도매상 들어와서 밭대기 하죠. 밭대기라는 거 들어보셨지? 산 거야, 내가. 이 양수인. 농작물을 경작자부터 산 양수인. 소유권 취득하겠죠? 근데 얘는 소유권 취득하려면 뭘 갖춰야 돼요? 경작자는요, 경작을 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알아요. 제가 경작했다는 거. 그렇잖아요. 밤에 몰래 숨어서 경작할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경작했으니까 소유권자가 저놈인 걸 알아. 그런데 얘는 어때요? 내내 안 오다가 수확할 때 한번 짜잔하고 나타나잖아. 그럴 때 얘가 만약에 수확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 들고 나와요. 도둑놈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안 두드러 맞으려면 뭐 해야 돼? 명인방법 맞춰야 돼요.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농작물. 어쨌든 농작물은 경작자에게 별도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되 경작자는 명인방법 필요가 없어. 하지만 그 농작물을 양수한 사람은 명인방법을 갖춰야 농작물 밭대기를 한 사람은 울타리를 치고 내 거라고 밝혀놔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농작물에서 기억하시면 이게 일물건지 예외예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달달달달 외워져서. 그래서 물권 총론에서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이거 물어보는 거. 물권의 종류. 자, 이거는 조문이 하나 있죠. 184조까지가 총칙이에요. 민법 총칙. 184조까지가. 185조부터 물권편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세게 박아놨냐? 물권. 법정주의.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 이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요렇게 해놨죠. 여기 물권 법정주의죠.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 물권 법정주의고 강행규정입니다. 아까 물권법 규정은 대부분이 강행규정이라고 그랬죠. 예? 그 이유가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물권법의 강행규정 성격은 물권 법정주의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 다시 한번. 물권법의 강행규정 성은 물권 법정주의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다. OX. 다시 말하자. 물권 법정주의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물권법을 시작하는 규정 자체가 강행 규정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후에 규정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무슨 성격을 띌 수밖에 없다. 강행 규정의 성격을 띌 수밖에 있다고 해석을 해요. 뭐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쨌건 물권법 규정은 대부분 뭐다? 강행 규정이다. 이유는 물권 법정주의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 법률, 이 국회재정법을 말해요. 뭘 말한다고요? 국회재정법, 국회재정법. 대통령령 안 돼. 각 부령 안 돼. 대통령령을 시행령이라 하죠. 부령을 뭐라 그래요? 부령. 시행규칙. 대통령령을 뭐라 한다고요? 시행령. 부령을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장관의 시행규칙이죠. 그런 걸로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돼. 꼭 국회가 만든 것만 말하는 거예요, 법률은. 그래, 물권을 만들려면 반드시 국회에서 만들어야 돼요, 물권을. 국회 재정법만 말합니다. 관습법은요, 관행이 반복돼서 법으로 인식되는 거.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 관행이 반복이 되다 보면 사람들이 마치 법처럼 받아들이게 된 거. 이걸 뭐라 한다? 관습법. 단순한 관행. 이거는 사실인 관습이라고 그래요. 관행은 뭐라 부르고? 사실인 관습. 그 사실인 관습에 대해서 사람들이 법으로 인식하게 되면 뭐가 된다? 관습법. 이렇게 되죠. 옛날에 세종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관습헌법이란 말을 들먹였죠. 예?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것이 관습헌법이다. 이렇게 헌재 결정에서. 저는 관습헌법이라는 말은 또 처음 들어봤어요. 거기서. 관습법. 반복이 되다 보면 사람들이 마치 당연하게 여기게 됐을 때 관습법이라. 어쨌든 이렇게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물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물권 법정주의를 합니다. 이때 법률에 있는 게 민법에 8개가 있다고 그랬죠.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게 분묘, 기지권, 분묘 기지권, 지상권과 살 겁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입니다. 근데 판례가 막 써요. 뭐 관습상 지상권이라고도 하고, 관습법상 지상권이라고도 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도 하고,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관습자란 말 들어가고 지상권 들어가면 아, 관습법에 의한 지상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양도담보라는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양도담보. 양도담보란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했지. 어디서? 매매 이야기에서 갑이 A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돈을 못 갚으면 소유권을 넘겨주기라고 미리 채권자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 그걸 뭐라 했어요? 양도담보. 동산도 가능해요, 동산도. 어떻게 하죠, 동산? 강원랜드 앞에 가서 전당포 있어. 강원랜드 가서 돈을 다 잃었어. 타고 간 자동차를 전당포에 갖다 맡겨. 그리고 돈을 빌려. 돈을 빌리면서 이렇게 약속을 해. 돈을 못 갚으면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그게 뭐예요? 동산 양도담보가 돼요. 그게 뭐가 된다고? 동산 양도담보. 관습법적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농장부는 무조건 누구 거라 했어요? 경작자. 자, 그런데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배추를 경작. 배추 누구 거? 을 소유죠. 그런데 갑이 을을 봤어. 이 자식이 내 허락도 없이 땅을 경작하고 앉아있네? 그래서 을한테 야, 너 경작하지 마. 그랬더니 을이 뭔 소리야? 배추는 내 거야 일단. 그래? 그래? 응, 알았어. 네 거 해. 그리고 갑이 펜스를 빡 쳐버렸어. 그럼 을은 경작을 하러 들락날락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펜스 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을의 경작권을 침해한 거다. 을의 뭘 침해했다고? 경작권.
이 경작권은요, 다른 거 아니고요. 땅에 대한 특수한 점유권이에요. 뭐라고요? 점유권. 땅에 대한 뭐라고? 특수한 점유권. 이거 팔아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팔아먹을 수 있죠. 농작물 양도할 수 있는데 그럼 뭐도 팔아먹을 수 있어요. 이거 왜 줘요? 이런 경작권을 인정 안 하면요. 갑이 펜스 쳤을 때 그런 배추가 썩어 문드러진 걸 지켜만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고 들락날락 하면서 갑은 나중에 땅 사용료만 받아라. 손해배상을 청구해라. 경작 못하게 막지는 말아라. 이왕 하고 있는 거. 라는 취지에서 뭘 인정해준다? 경작권. 예?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들이. 그중에 이 두 놈은 나중에 봅니다. 따로. 이렇게 법률이나 관습법에서 인정되는 거, 특히 이제 관습법에서 인정되는 건 대법원이에요. 대법원이 인정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대법원이 인정하는 걸 생각하지 마. 그래서 국회에서 인정하거나 법원이 인정하는 걸 제외하거나 함부로 만들어낸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때의 임의창설금지는 두 가지.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내면 안 돼요. 종류강제. 새로운 내용을 부여하면 안 돼요. 내용강제.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무효가 돼요. 강행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죠? 자, 여기서 내용강제만 간단히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우리 소유권의 내용이 뭐죠? 사용, 수익, 처분. 그게 소유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갑이 을에게 A라는 물건의 소유권을 넘기면서 너는 사용, 수익만 할 수 있는 소유권을 갖고 나는 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을 갖겠다. 이따구로 계약을 했어요. 당사자가. 이 또라이들이지. 어쨌든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하면서 매매계약을 한다는 건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계약을 하면서 특약을 했는데 뭐라고 특약을 했냐면 갑은 처분권만 내용으로 하는 소유권, 을은 사용 수익권만을 내용으로 하는 소유권.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처분권만을 내용으로 하는 소유권, 사용 수익권만을 내용으로 하는 소유권.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못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렇게 기존 권리 내용을 바꾸는 것도 허용되지 않아요. 무효 이렇게 되죠. 그러면 종류강제 새로운 거 만들어내지 마라. 만들어냈네. 4개. 온천권. 온천수에 대한 독점적 권리. 안 돼. 사실상 소유권 또는 관습상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 이런 거 안 돼. 내가 아파트를 사가지고 현재 살고 있어. 돈도 매전에 다 줬어. 근데 등기 안 하고 있어야지. 이때 나에게 내가 등기를 안 했으니까 아직 법적인 소유권은 없지만 내가 현재 마치 사실상 소유자처럼 사용하고 있잖냐.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권리를 인정해달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도통행권, 관습상 통행권. 동네 주민들이 오랜 세월 갑소유 땅을 통행해왔다. 그런데 어느 날 갑이 측량을 해서 자기 땅을 막아버렸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통행을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장구한 세월 타인 소유 땅을 통행해 왔으니 법적으로 권리를 인정해달라. 안 된다. 사도통행권 이런 거 인정? 안 된다. 어느 공원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주민들이 그 공원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공원 이용권 이런 거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들 멋대로 만들어냈다가 대법원 가서 무효다. 이런 권리는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한 게 4개. 온, 사, 공 이런 거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런 걸 물권 법정주의 이렇게 불러요. 됐죠? 종류. 다섯 번째. 물권의 일반적 효력 중에서 우선적 효력. 자,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란 물건은 하나인데 값도 내 거라고 주장, 을도 내 거라고 주장. 이렇게 하나의 물건에 물권을 주장하는 자가 수인이 있는 경우 일권주의 원칙상 당연히 하나의 권리만 인정해야 되죠. 그거를 우선적 효력이라 한다. 예를 들어 갑에게만 권리를 인정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갑의 권리가 을의 권리에 우선한다. 그게 우선적 효력. 자, 이때 갑의 권리가 왜 우선하나요? 기준이 필요하죠. 그 기준. 첫째, 하나의 물건을 둘러싸고 충돌하는 권리가 물권끼리인 경우, 물권끼리 충돌하는 경우, 동종류 물권끼리, 동종류 물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 원칙,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한다.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한다. 그러면 성립은 뭘 가지고 따질 것이냐? 부동산은 등기 가지고 따져라. 동사는 먼저 손에 넣었냐 가지고 따져라. 등기 선후, 점유 선후 이렇게 됩니다. 등기 선후, 점유 선후. 이 원칙. 다만 예외가 있더라. 예외. 이때는 이제 동종류가 아닌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예외. 첫째가 점유권. 은 우선적 효력이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 뒤에서 볼 겁니다. 점유권이라는 거는 우선적 효력이 없고 따라서 다른 물권과 병존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건 우선적 효력을 따질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더라. 자, 이때 이 제한물권이라는 것 자체가 소유권을 제한하더라. 그러니까 제한물권이 있으면 소유권자는 자신의 소유권이 행사가 제한이 돼요. 그럼 당연히 뭐가 우선하는 거야? 제한물권이 우선하죠. 그러니까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언제나 뭐가 우선? 제한물권이 우선. 이렇게 되겠죠? 이게 예외가 될 거예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물권하고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따라 이건 우리 뭐 계속 봤어요. 계속. 다시 아까 갑소유 건물을 주택을 을이 임대차를 하여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갖고 있더라. 근데 채권은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더라. 그래서 이 상태에서 갑이 주택을 팔아가지고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소유권은 물권이고 절대적 권리라 했으니 당연히 소유권 주장할 수 있지 않냐. 하지만 너는 뭘 주장 못한다?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가 주장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다. 이게 원칙이다. 원칙. 따라서 뭐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한다. 즉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이게 원칙. 다만 예외 두 개. 첫째, 채권이 뭘 갖추면? 대항력. 부동산 임차권이 등기가 된 경우, 주택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 등록을 한 경우, 상가 건물 임차인이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뭐가 생겨요? 대항력이 생겨요. 대항력이 생기면 그 후의 물권자, 주택의 신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이 우선한다. 이렇게 되죠. 또 나중에 보면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 할 수 있죠? 대항할 수 있죠. 또 매도인의 환매권. 등기할 수 있지? 대항할 수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물권에 우선할 수 있는 예외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이런 식으로 뭔가 요건이 필요해요. 그렇죠? 인도 및 주민등록, 가등기와 같은 이런 요건이 필요해요. 요건이. 그런데 두 번째 예외. 이런 거 필요 없이 채권이 언제나 저당권 같은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경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뭐가 있었죠? 아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은 누구보다도 먼저 받는다 그랬죠? 설령 저당권자 같은 담보 물권자보다도 먼저 받죠? 그 다음에 이 주택이 경매가 되면요, 이 주택에 대한 국세나 지방세, 경매되고 있는 목적물 자체에 부과된 국세 또는 지방세, 요거를 당해세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당해세. 요것도 최우선에서 변제를 받아요. 최우선에서 변제를 받아요. 회사가 문을 닫으면 근로자가 받지 못했던 월급하고 그다음에 뭐 퇴직금이 있겠죠. 예? 그다음에 재해보상금 이런 게 있겠지. 그때 그 근로자의 최종 3개월치 임금, 재해보상금, 그다음에 퇴직금,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채권이지만 가장 먼저 받는 거예요. 3월분 임금, 재해보상금, 3년분 퇴직금,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나중에 저당권에 가면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가 나오고요. 이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권이라는 게 나와요. 이것도 경매대가로부터 가장 먼저 변제를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채권자가 언제나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경매대가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게 있더라. 그 중에 요놈 받고 저당권에서 요놈 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물권이 우선하는 게 원칙이지만 두 가지 경우의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됐죠? 요놈과 요놈. 이렇게 됐죠. 자, 이게 우선적 효력이고요. 마지막으로 물권적 청권이 나옵니다. 물권적 청권. 물권적 청권은 물권으로부터 청구권이 생겨요. 청구권이란 건 뭐뭐 하세요라는 채권이죠. 예? 물건을 돌려주세요. 채권이잖아. 그 채권이 물권으로부터 나와. 이런 걸 물권적 청구권이랍니다. 내 물건을 누가 말없이 가져왔어. 그래서 내가 현재 그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가 없어. 이런 걸 물권이 침해. 뭐가? 물권이 침해. 또는 방해당하고 있어. 또는 그럴 염려가 있어. 이렇게. 물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물권이 누군가에 의하여 침해를 당하고 있거나
방해를 당하고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 그 물권을 침해하거나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를 상대로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을 청구함으로써 물건을 돌려받고 그래서 내가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고 물권의 내용 실현의 회복을 위한 권리를 뭐라 한다? 물권적 청구권. 내 물건 돌려줘.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야. 두 번째, 유형. 세 가지.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꼭 현실적 침해나 방해가 있을 때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방해, 염려가 있어도 행사할 수 있구나. 즉 물권에 대한 현실적 침해나 방해가 없어도 행사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되죠. 반환, 방해, 제거, 방해방. 이 세 가지가 점유권과 소유권에 각각 규정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점유권과 소유권에 각각 규정이 되어 있다. 점유권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 205조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 206조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 소유권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 214조 소유물 방해 제거 및 방해 예방 청구. 총 3종 2세트가 마련이 되어 있더라. 그리고 이게 첫 번째고요. 소유권에 있는 물권적 청구권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 다른 물권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걸 준용이라 한다. 그러니까 지상권 따위에는 물권적 청구권이 따로 규정이 되어 있지를 않고 소유권에 있는 걸 갖다 쓰도록 하고 있더라. 여기서 첫째, 유치권, 질권, 준용 규정이 없다. 따라서 유치권이라는 물권이나 질권이라는 물권은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 자, 이때 유치권은 그냥 말 인정 안 해줘. 그냥 말 그대로 인정 안 해줘. 하지만 질권은 준용 규정이 없어도 물권적 청구권 인정된다. 결국 유치권만 물권적 청구권 인정되질 않아요. 유일하게 유치권만. 두 번째, 지역권이라는 권리와 저당권이라는 물권은 지역권이라는 물권과 저당권이라는 물권은 213조 준용 안 해. 14조만 준용해. 그 말은 지역권과 저당권은 물권적 청구권 자체는 인정되지만 반환 청구권만은 인정되지 않는다.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만 인정된다. 세 번째, 이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과 소유권 등 다른 물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이거를 본권이라고 보통 말을 해요. 소유권을 포함하여 지상권 따위를 싸잡아서 뭘 한다고요? 본권. 자, 점유권과 나머지 본권 이렇게 되는데 지금 물권적 청구권이 따로 규정돼 있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반환 청구권만 보더라도 요건이 완전히 달라요. 요건이 나중에 볼 거예요. 따로 규정이 되어 있고 요건이 다르다. 그러면 같은 권리다, 다른 권리다. 다른 권리예요. 다른 권리라면 소송도 달라요. 소송도 다르다. 점유권에 의한 소송을 점유의 소, 점유권 이외의 권리에 의한 소송을 본권의 소 이렇게 불러요.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과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이 같다, 다르다.
그거를 208조에서 점유의소와 본권의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점유의소는 본권에 관한 것을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세요. 자, 그럼 요 208조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아까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경작. 이때 을에게는 경작권이라는 점유권이 있다 그랬죠. 경작권이라는 점유권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갑이 펜스를 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펜스를 치면 을에 뭐가 침해된 거예요? 점유권이. 갑의 입장에서는 소송을 통해서 을을 내몰거나 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을의 접근을 막아야지 지 맘대로 펜스를 쳤다가는 을에 뭘 침해한 거다? 점유권. 그래서 을은 점유권에 의하여 펜스를 제거하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법원이 갑에게 소유권이라는 본권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을을 패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을이 승소해야 돼요. 그래서 점유권에 의한 소송과 본권에 의한 소송은 별개고 점유권에 의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유권 등 본권이 있냐 없냐 가지고 재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주제는. 그 208조 1항과 2항입니다. 오늘은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점유권과 나머지 권리는 전혀 다르다. 본권. 그래서 물권적 청권도 따로따로 만들어놨다. 그래서 소송도 별개의 소송이다. 점유권에 의한 소송과 본권에 의한 소송은 별개의 소송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됐죠? 세 번째, 자, 이 물권적 청권의 행사 요건만 좀 보겠습니다. 물권이 침해되거나 방해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어. 그런데 이 물권의 침해 등이 불가항력적으로 침해되는 경우 있죠. 그죠? 또 하나는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게 있어요. 나의 물권이 침해됐는데 예를 들어서 내 땅이 옆에 건물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 무너져 내린 건물 폐기물이 땅에 쌓여 있어. 그래서 내가 땅 소유권 행사를 방해당하고 있어. 이때 건물이 지진으로 무너져 내렸냐? 불가항력. 에? 을이 건물을 새로 지려고 철거를 하는데 발파 작업을 잘못해서 이렇게 쓰러졌냐? 을의 잘못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침해됐냐? 침해자의 고의과실이냐에 따라서 물권적 청권, 건물 폐기물을 치워라 행사할 수 있는 게 달라지냐? 안 달라진다. 불가항력적으로 침해가 되든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든 따지지 않고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 있다. 에? 즉 물권적 청권은 침해 원인을 묻지 않는다. 두 번째, 이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토지 소유권이 방해당했으니 손해가 있더라. 손해배상 청구. 지진으로 무너졌으니 당연히 못한다. 을이 무너뜨렸다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과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죠. 별개다. 침해 원인을 불문하고 물권적 청구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또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물권적 청권 외에 모두 행사할 수 있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물권적 청권이 항상 손해배상 청권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세 가지 정도 침해 원인에서 불가항력적 침해는지 침해자의 고의과실인지를 묻지 않고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네 번째, 성질. 물권적 성질과 채권적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데 채권적 성질은 별거 아니에요. 물권자가 침해자에게 뭐뭐 해라 행위를 청구하니까 채권이죠. 그렇잖아. 물권자가 침해자에게 내 물건을 돌려달라고 행위를 청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채권이지. 그죠? 그런데 뭐로부터 나왔어요? 물권으로부터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권의 성질도 갖고 있어. 자, 이때 물권의 성질이 뭐냐?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다시 말해서 따로따로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에요. 분리양도 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물권의 성질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어. 일단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농작물하고 똑같이 건물은 신축한 사람 소유예요. 을 소유야, 을 소유. 하지만 갑의 입장에서는 을의 건물 소유권에, 건물에 하여 땅이 방해를 당하고 있으니, 그죠? 철거를 청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토지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권이에요. 그런데 갑이 땅을 팔아요. 그럼 토지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가? 저한테 넘어가죠? 그럼 모두 넘어가야 돼? 따라서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 갑,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그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권만 자기에게 남겨둬서 행사하는 것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죠. 그게 물권의 성질이에요. 물권적 청권을 발생시킨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잊지 마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누가 행사하는가? 현재 물권자가. 누가 한다고요? 갑소유 건물이 있어. 건물을 을한테 팔았어. 그런데 을이 아직 등기를 안 했어. 이전 등기 안 했다면 을은 건물 소유권 있다 없다? 없죠? 없어. 그런데 이 건물에 무단으로 병이 점거를 하고 있어. 내보내야 되죠? 누가 내보내야 돼? 갑이죠. 왜? 현재 건물 소유자가 누구예요? 따라서 건물을 샀으나 아직 등기하지 않은 사람은 건물 소유권이 없으니 그 건물의 무단점거자를 상대로 직접 명도 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물권적 청권인데 물권적 청권은 누가 행사할 수 있다? 현재 물권자. 을은 아직 현재 물권자가 아니다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섯 번째, 누구에게 하냐? 누구에게?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 누굴 상대로 한다고요? 현재 점유자, 현재 방해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물권적 청권의 상대방이야. 이때 점유자는 뒤에서 봅니다. 직접 점유자도 있고 간접 점유자도 있죠. 하지만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야. 그냥 말대로 점유 보조자에 불과해요. 따라서 점유 보조자를 상대로는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가 없다. 기본. 요거 갖고 있다가 나중에 다른 걸 볼 거예요. 머릿속에 딱 넣으셔야 돼. 7번. 비용 누가 부담하나? 갑이 토지 소유자가 무단 건물을 지은 을을 상대로 철거하라 그랬어. 철거 비용 누가 부담해야 돼? 을. 상대방이 부담하라. 누가 부담하라고요? 상대방. 타권리와의 관계. 첫째, 아까 손해배상 청구권과 관계. 불강력적이라면 물권적 청구권만. 침해자의 고의과실했다면 물권적 청구권 플러스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뭐 이렇게 되겠죠? 네? 두 번째. 계약상 권리와의 관계. 잘 보세요.
갑이 을에게 물건을 임대했어. 아직 기간이 만료가 안 됐어. 그럼 갑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네? 렌터카를 빌렸고 48시간인데 아직 48시간 안 됐어. 그럼 렌터카에서는 렌터카 반환하라 못하죠? 끝났어. 반환해야죠? 안 해. 그럼 반환 청구해야죠? 자, 이 반환 청구권이 두 개가 있어. 하나가 갑이 소유자예요. 그렇죠?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차인은 반환 의무가 있었죠. 계약상 반환 청구권이 있어요. 계약상. 이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과 임대차 계약에 의한 반환 청구권 같은 권리, 다른 권리, 다른 권리.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은 물권적. 계약에 의한 반환 청구권은 채권적. 뭐가 다르냐? 소멸시효. 뭐가 다르다고요? 소멸. 보통의 채권은요, 10년간 행사 안 하면 소멸해요. 이게 소멸시효야. 근데 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게 원칙이야. 따라서 요거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요거는 소멸시효에 걸린다. 요런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계약 관계가 종료가 되면 계약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과 소유권 등에 의한 계약에 의한 채권적 청구권과 소유권 등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 병존.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판례. 갑소유 땅에 을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등기해놨어. 자, 이때 갑이 돈을 갚았어. 그럼 채권 소멸했죠? 네. 저당권 소멸하지요? 네. 소멸합니다. 그럼 이거 등기 말소해야 되죠? 네. 말소 안 하고 있어요. 갑이 변제를 하고 말소를 청구합니다. 이 말소 청구권이 두 개. 토지 소유권에 기초한 말소 청구권과 저당권 설정 계약에 의한 말소 청구권 두 개. 잘 보세요. 갑소유 땅 등기부에 저당권자가 소멸했는데도 등기가 되어 있으면 갑은 토지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방해예요. 방해. 토지 소유권을.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방해하지 마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말소 청구권이 두 개. 토지 소유권에 기초한 말소 청구권과 저당권 설정 계약에 기초한 말소 청구권이 두 개가 있어요. 이거는 물권적이고 이거는 채권적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거하고 결합을 시켜봅니다. 요거. 갑이 땅을 팔아. 그러면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가겠죠. 그럴 때 갑이 갖고 있던 두 개의 맞소 청구권 중에서 계약에 의한 건 안 넘어가죠. 왜? 을하고 병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을 리는 없잖아. 그런데 소유권 넘어갔지? 그러니까 뭐는 넘어가? 이거는 넘어가. 그럼 결국 저당권이 등기돼 있는 부동산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그죠? 소유자가 바뀌었죠? 변제가 된 경우 현 소유자는 소유권에 의하여 말소 청구할 수 있죠. 네. 전 소유자는 계약에 의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그죠? 아, 이거. 오늘 물권적 청구권을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에 맞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소유자가 바뀌고 변제가 되었을 때 현 소유자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도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현 소유자는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전 소유자는 계약에 의한 채권적 청구권. 둘 다 뭐 할 수 있다? 말소 청구할 수. 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관계에서 요거를 지금 따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아이고 힘들어라. 꼭 머릿속에 넣으세요. 자, 물권 일반론 요 정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172페이지.
네모 1번 물권의 의. 첫 번째 줄 정도. 2번에 양가로 1번 지배성. 동그라미 1번 직접 지배. 2번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지배. 뭐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절대권.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베타성. 양가로 4번 양도성. 다만 양도성은 제한될 수 있냐 없냐가 달라질 것이고요. 객체 물건이고요. 동그라미 현존 특정한 물건이어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 아까 일물일건지 예외에서 집합물 말씀드렸죠? 집합물. 예외라고, 일물일건지 예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합물에 하나의 권리가 설정될 수도 있다. 그 밑에 독립한 물건 이렇게 돼 있고요. 쭉 내려가면 일물일건지가 나왔네요. 의. 오른쪽에 내용. 양가로의 토지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다음 페이지 건물.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양가로 3의 수목. 4줄 읽어주시고 동그라미 1번 등기된 임목. 동그라미 2번 명인방법 같은 수목 등 이렇게 돼 있죠. 기억. 니은은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오른쪽 디귿 체크. 디귿 체크. 농작물 따로. 농작물이 제일 중요해. 물권의 종류, 물권 법정주의 185조 조문. 양가로 1에 동그라미 1번. 양가로 3번 내용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기억 니은. 그 니은 밑에 판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권자는 사용 수익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 나와 있죠. 종류. 다음 페이지. 양가로 2번.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 그런데 판례. 안 되는 거 4개. 판례고 4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판례. 181페이지 우선적 효력. 1번. 물권 상호간 양가로 1, 양가로 2, 양가로 3. 2번. 원칙 채권에 우선한다. 예외 동그라미 1, 2. 2개 예외. 다음 페이지 물권적 청구권. 의. 2번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비교. 이미 말씀드렸죠. 자, 읽어주시면 되고. 오른쪽 종류. 양가로 1번 소유권에 기초한 게 그 박스가 뭐 있죠? 그 박스에 그 퍼렇게 되어 있는 거. 박스에 퍼렇게 되어 있는 거고. 반환 청구권 뭐 다른 제한물권의 준용 이런 거 확인하시고. 밑에 양가로 1에 동그라미 1번. 기억. 디귿. 기억 디귿. 나중에 봅니다. 소유권 가서. 다음 페이지 심화에 1번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쭉 내려서 양가로 2번. 다른 물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오른쪽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오른쪽 맨 위에 동그라미 1, 2. 찾았어요? 185페이지 위에 동그라미 1, 2. 쭉 내려 4번. 양가로 1, 양가로 3. 다음 페이지 비용. 누구한테 청구?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하시다. 그 정도 확인합니다. 됐죠?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교재 없는 거 있어. 괜찮아요. 뒤에 나와요. 다시. 저기 뒤에 가면 강론 가면 또 나오니까 그때 한번 체크해 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숙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변동 보고 점유권, 소유권까지 할 거니까요. 아니다, 용익물권까지. 저 자식은 절대로 용익물권까지 못 나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본다 생각하시고 어디까지 보고 오자? 용익물권까지 보고 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